네, 안녕하세요. 토론연구개발원 대표 강사 오미야입니다. 오늘은 교육 강사 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명색이 디베이트 코치니까요. 좀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학교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런 걸 느껴요. 그 학교에서는 교육 강사 페이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 강사 1, 2 그리고 일반 강사 1, 2 정도로 뭐 통합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는 그 교육기관은요. 기관마다 페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충무교육원에 들어갈 때는 특별 강사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만큼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일반 학교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들어갈 때는 일반 강사원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이 그 들어가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학사 자격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학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강사 2나 1 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저의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저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같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수업 기획 그리고 교사 연수 등의 내용 등은요. 충분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공교육의 한계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쪼끔 저한테 맞게끔 제가 처음은 그냥 들어가서 "일단 강의를 보시고 결정해라."라는 쪽에 한마디로 딜을 합니다. 이것은 강사들의 어 '처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요런 같은 맥락으로 저희 연구개발원의 토론연구개발원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강사님들은 수수료를 떼지 않아요. 다른 협회들에 소속된 강사님들은 아마 거기 자격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격 과정을 받으시고 예 자격 과정을 듣는데 또 어마한 돈을 내시죠. 그 돈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교에가 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할 경우에 강사들 수급은 쉽게 될 수 있겠지만 그 강사들의 처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사님들은요. 들어가는 수업의 20%를 수수료를 떼고 그 협회에다 지불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건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들을 수수료를 떼고 보낸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으로 그 강사들은 인제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았다고 쳐 볼게요. 이제 1 시간에 10만 원을 받았으면 2만 원을 협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강사는요 사실 사교육 마인드로는요 저희가 8만 원짜리 강사인 거예요. 그 강사는요 10만 원을 받았지만 8만 원어치만 강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 그러나 그러면 2만 원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협회에서 계속 보수 교육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협회들도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길러낸 강사들을 프로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들이 일단 보수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강의 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오케이지만 공교육 시장에 들여보내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수수료를 떠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강사들은 좀 프로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기만의 수업 기획력, 구성 능력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강사들 풀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를 떼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연구한 그런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연구개발원 카페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공유를 하고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분들이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요, 자기 수업에 대해서. 2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누가 대신 책임을 져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 협회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강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실력이 좋으신 강사님들은 그 협회 이름으로 들어 가져서 그 협회 이름을 드높여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아 강사를 그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학교 수업에 들어간다?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원치 않아요. 어떤 교재를 지원받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 이상 디베이트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수업 구성 자체를 내가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20명 30명 앉혀 놓고선요. 아이들 떠들고 아니면 집중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뭔가 대충 하고 있다가 나오시는 강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현장에 이런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전문가라면 그리고 프로 강사라면 학교 공교육 선생님들하고는 좀 강의 스킬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교육에 계신 분들과 사교육에 계신 분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입시 그 시장에서 내 수업을 런칭했을 때 이게 반응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그런 데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그런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몰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교육 목표를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요 대학원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것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물론 이론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되겠지만요.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제가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거고 수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갈 때 제대로 강사 처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음 저는요. 그 선생님들을 볼 때 '내가 너한테 뭘 배울 게 있겠어?' 이런 마인드로 어 대우하는 그런 선생님들은요. 정말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정말 발전도 없고. 내가 프로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페이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어떤 분야든 겸손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학교에서 나를 만난 게 너무 다행인 줄 알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네 그 많은 수많은 강사 중에 내가 당신 학교에 들어와서 같은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훨씬 더 노련하고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과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강사분들은 학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강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교만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요. 자존감은 주변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고 나와야 돼요. 어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듯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뭐 이렇게 꾸준히 어떤 연계되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강사들에게 공교육의 시스템은 얼마나 좋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건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을 쓸 거면 그렇게 안 써요. 네 아무나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죠. 아무 강사나 내 아이를 가르치게 하진 않죠. 그러나 공교육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나. 정말 화가 날 때도 좀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회의 같은 경우는 특별 강사 1, 2, 일반 강사 1, 2 한 4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마지막 강사가 보조 강사 수준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 강사급은 아니잖아요. 네. 학사, 석사, 박사 위주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경계선이 있지만 이 사교육 시장에서의 능력치는요,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모시고 싶다면 학교에서도 그만큼의 터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어 그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좋을 확률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확률이 높다고는 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인 거고, 어 어떤 곳은 들어가 보면 정말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누구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어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서울을 좀 신경 써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육 강사 페이 두 번째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 강의안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친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 토론 연구 개발원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쳐 가신 모든 분들에게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 다 무료로 공유했거든요. 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 저 따라다니시면서 배워 갖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배운 만큼 상대방에게 이제 똑같이 베풀겠다.'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학교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강의 PPT 주세요. 강의안 주세요. 이게 이제 페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무슨 책에 논제 뽑아 주세요. 뭐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교육 강사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교육 강사들에겐 돈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돈이고,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프로그램도 짜고 논제도 뽑아 드리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페이화가 되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 페이를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시는 거면 괜찮은데 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막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자기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형태면 저는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넌 강사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당연히 뭔가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의잖아요. 저작권에 대한 기본 상식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거. 물론 일부긴 합니다. 너무 일부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원고를 다 책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원고료가 책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쪼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우리 강사들도요. 달란다고 해서 다 주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냥 뭐 수수료 다 떼어 주고 뭐 들어가고 제발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수업은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프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르는 대로 다 "아유 그거라도 어디야." 하고 들어가 버릇하시니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저는 그 페이의 강의는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석사 박사 출신도 시간당 3만 원에 줄을 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3만 원짜리 강사 쓰십시오.'라고 말하고서는 저는 그런 학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내 돈이 아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시장을 바꾸는 거는 그 시장 안에서 자존감을 가진 그런 프로 의식을 가진, 그리고 실력도 갖춘 우리들이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 자체 결국은 그 학교에서 나중에 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자본 시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저는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인제 다른 학교는 뭐 학교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담당자 운도 있고요. 담당자가 정말 이상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지난번 선생님보다 이번 선생님이 제가 들어간 학교는 다 바꾸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는 거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거든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제가 찬성할 수 없어서 저도 학부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좀 힘쓰셨으면 좋겠고, 들어가는 우리들도 그만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하실 건 좀 말씀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딱 끊어 주시고 하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론연구개발원에서 제가 소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든지 제가 연결하는 학교들은요, 학교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이 선생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중토론으로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들어간다는 거. 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공교육 현장에 더욱더 좋은 강사들이 또 좋은 수업으로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좀 썰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